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주가 경고의 속삭임을 전하는 듯한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지도 모른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방금 전 놀라운 일을 해냈다.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뒤바꿀 수 있는 물체의 첫 실체를 포착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 물체는 세계의 눈 아틀라스로 분류되며 항성간 해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물체가 해성이 아니라 우주선이라면, 얼음과 먼지로 위장한 외계 우주선이 알 수 없는 의도를 품고 우리 태양계를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다면, 수십 년 전 스티븐 호킹은 경고했다. 우주로 신호를 보내지 마라. 누군가 우리를 듣는다면 그들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듣지 않았다. 1세기 넘게 지구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외쳐왔고 이제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 제임스 웹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발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한 존재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계획해왔다. 천문학자들이 처음 3E 아틀라스를 발견했을 때 이는 별다른 의미 없는 또 하나의 해성, 성간 공간, 깊은 곳에서 온 무해한 여행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의 초정밀 이미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드러냈다. 그 물체의 구조와 주변 먼지 구름은 알려진 해성의 행동 양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궤도는 날카롭게 완벽했으며 행성들의 궤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이는 자연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속도였다. 시속 255km로 어떤 추진 장치 없이도 그 크기에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 속도로는 미국 전역을 2분도 차이 안 되어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게다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움직였다. 그 궤도는 금성, 화성, 목성의 중력을 활용해 탄환처럼 날아가는 근접 비행을 포함했다. 우주기관들이 심우주 탐사를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하는 기동이다.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약 2만 분의 1이다. 바로 그때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로와 동료들은 이것이 단순한 항성간 암석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른 무엇, 설계된 무엇이었다. 세 번째 아틀라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타이밍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이 지구가 태양 반대편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 2025년 10월 말 몇 주 동안 그것은 태양의 눈부심에 가려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망원경도 레이더도 추적도 불가능하다. 우주 용어로 말하자면 지능적 통제하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위한 완벽한 기회다. 상상해보라. 그 침묵하고 관측 불가능한 기간 동안 숨겨진 추진 장치가 작동하여 외계 물체의 궤도를 외과적 정밀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재등장할 때쯤이면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 물체에게는 불가능한 기동이지만 해성으로 위장한 진보된 탐사선에게는 사소한 일이다. 로의 팀은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기회다. 그리고 만약 이 물체가 그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면 그 기회는 의도된 것이다. 은하계를 가로질러 탐사선을 보내면서도 감지되지 않으려면 해성보다 더 좋은 위장 수단이 있을까? 얼음과 먼지로 둘러싸인 단단한 핵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가스를 분출하며 눈부신 후광을 만들어 내부를 완전히 가린다. 망원경으로는 꿰뚫어 볼 수 없고 레이더조차 고르지 않은 표면에 의해 산란된다. 탑재 시스템의 열 신호는 혼란스러운 가스 배출 속에 사라질 것이다. 이는 자연이 선사한 스텔스 기술로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누구나 모방할 수 있다.
나사조차 심우주 탐사를 위해 얼음 차폐 기술을 연구해왔다. 방사선과 미소 유성체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성간 공간에서의 장기 생존을 위해서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 앞서 기술 발전을 이룬 외계 문명에게 해성으로 위장한 탐사선 제작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세 번째 아틀라스드가 그들 중 하나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을 뿐 지나가는 또 다른 여행자였을 것이다. 만약 이 물체가 인공물이라면 그 임무는 무엇일까? 로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존재. 탐사선일 수도 있다. 우리 태양계를 지도화하고 샘플을 수집하며 데이터를 본국으로 전송하는 로봇 정찰선. 그러나 역사는 더 어두운 선례를 보여준다. 트로이 목마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더 진보된 문명이 덜 진보된 문명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후자에게 거의 좋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물체가 무장했다면 그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현재 속도로 지구에 충돌하는 12m 너비의 물체는 역대 가장 강력한 핵폭탄보다 수백만 배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지구적 규모의 화재 폭풍을 일으키고 수년간 태양을 가리며 인류 문명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네이사는 필요시 세계의 아틀라스를 요격하기 위한 비상계획 3을 마련했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어떤 요격 임무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조기에 발사되어야 할 것이다. 제임스 웹의 첫 실제 이미지가 첫 단서를 제공했을지 모르나 진정한 시험은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에야 시작된다. 궤도가 변경되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외계 물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미 내린 결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아틀라스에 대한 첫 이미지가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제임스 웹의 후속 분광 데이터였다. 물체의 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해한 결과 웹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드러냈다. 알려진 어떤 해성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금속과 화합물의 흔적이었다. 특정 반사 패턴은 인공 합금과 유사했는데 이는 우주선 표면에서나 볼 법한 것이지 방랑하는 얼음 덩어리 껍질 안에서 발견될 성질은 아니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얼음 외피 속에 묻혀있는 희미하지만 일관된 열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듯했다. 온도가 태양광만으로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안정적이어서 내부 에너지원을 시사했다. 로와 동료들에게 이는 단순한 암시가 아니었다. 인공기원이라는 지문이 잡음 속에 숨겨져 더 깊이 들여다볼 용기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스티븐 호킹의 경고는 오랫동안 이론적 차원에 머물렀다.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려는 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3I 아틀라스의 등장은 그 이론을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감 있게 만들었다. 우주의 어두운 숲 모델에서 문명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소리를 내면 자신보다 훨씬 오래되고 빠르며 진보된 존재의 관심을 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 세기 동안 무분별하게 송출한 무선 신호, 텔레비전 신호, 심지어 의도적으로 보낸 성간 메시지들까지 모두 밤하늘의 신호탄과 같았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탐사선이라면 이곳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불러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미스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꾼다. 이제 문제는 그 물체가 외계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허공에 우리 존재를 드러낸 순간부터 그 물체의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다. 나사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실드3이라는 기밀 급속 대응 우주선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계획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 개의 아틀라스 궤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고속 요격체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화약 로켓으로는 필요한 속도에 제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엔지니어들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하이브리드 추진체, 해결 시스템, 태양열 추진체, 심지어 실험적인 이온 추진기까지 탐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주 지연될수록 임무 실행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러한 긴급 발사를 위한 자금은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았다. 내부자들은 암묵적인 마감 시한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만약 세 번째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궤도로 나타난다면 실드 3은 단순한 비상 계획 이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미지의 위협을 막을 인류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태양 합일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 세계 관측소들은 새눈 아틀라스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 가능한 모든 장비를 집중하고 있다. 지구 대기권 너머 완벽한 위치에 있는 제임스 웹은 계속해서 희미한 측정값, 광 출력의 미세한 변동, 스펙트럼 구성의 이상한 변화, 그리고 마치 패턴을 따라 맥동하는 듯한 특이한 먼지 방출 리듬을 전송해 오고 있다. 일부는 이를 자연적 변동으로 치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암호화된 신호나 시스템 활동의 가능성을 조용히 주목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가 태양 뒤로 사라지면 다음에 우리가 목격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 그 속도, 궤도, 심지어 존재 목적마저도. 사라지기 전 이 짧은 순간이 우리가 마주한 존재의 실체를 이해하거나 다가올 일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천체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천체가 우리를 관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곧 태양은 눈부신 소나기에서 세 개의 눈동자를 풀어줄 것이며 세상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계산대로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재등장한다면 그것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여행자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 궤도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경로로 돌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어딘가 누군가가 그것을 조종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임스 웹은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우리는 별들 사이를 표류하며 우리 세계에 호기심을 품은 외로운 기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창끝과 같아서 우리가 별들이 눈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알기 훨씬 전에 시작된 계획의 첫걸음인 것인가? 진실은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활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방향의 사소한 변화조차 역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것이 정말 외계 기술이라면 우리는 다음에 닥칠 일에 대비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전개, 모든 이미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3I 아틀라스가 태양의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르니까요.